아버지, 사과 좀 드셔보세요. 아유, 입안에 뭐가 났나? 아이고, 입안이 헐었다. 아이고. 네? 어디 봐요. 어머, 입안이 헐었어요. 이를 어째? 아이고, 며칠 전부터 입안이 따끔따끔했는데 이렇게 헐었을 줄이야. 아유, 청아, 군간호사님께 연락 좀 드려봐라. 이거 위험한 건 아니겠지? 네, 아버지. 잠시만요. 어머, 심청량 잘 지냈죠?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군간호사님도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입안이 헐어 있으셔서요. 입안이 아프다고 과일도 잘 못 드시는데 이를 어쩌죠? 안녕하세요, 군간호사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입안이 헐어버렸네요. 아유. 어머, 신봉사님. 입안에 염증이 생기셨네요. 항암 치료 받으시면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요. 혹시 열도 나나요? 따끔거리긴 하는데 열은 없네요. 혹 심각한 건 아니겠죠? 네, 입안 염증은 흔히 나타나는 항암 치료 부작용인데요. 신봉사님은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네요. 우선은 자극성 없는 고열량 식품인 아이스크림이나 스프 등을 섭취하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병원에 오시면 입안 염증을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군간호사님. 다음에 찾아뵐게요. 네, 심청량 신봉사님. 그럼 다음에 봬요. 입안에 염증이 생기셨네요. 아직 초기 단계니까요. 처방해드리는 가글을 사용하시면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던데 이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우선 입안이 허는 이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면 항암제가 작용을 하면서 머리카락이나 점막 등 신체에 빨리 자라는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점막으로 구성된 입안이나 식도, 위, 장, 항문 등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요. 이런 영향으로 입안에 염증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허는 것을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구내염이 발생하면 입안의 점막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거나 헐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이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 수도 있고요. 또한 입안이 마르거나 혀에 백태가 끼고 입맛이 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치를 사용하신다면 의치를 착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입안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입안이 아프니까 음식 먹기도 힘들더라고요. 더 심해지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신봉사님은 지금 항암제가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신 상황이라 염증 부위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신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설명드리는 관리 방법을 잘 지키신다면 이번 항암 치료도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입안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잇몸 상태 등에 대해서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치과 질환이 있으시다면 항암 치료 전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안 염증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 식후와 자기 전에는 반드시 입안을 헹구거나 부드러운 칫솔과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해 양치질을 하셔야 합니다. 치실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틀니는 매 식후마다 깨끗이 씻고 오심과 구토가 있을 때는 자극이 되니 되도록 식사 시간 이외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에는 자극성 있는 양념이나 딱딱하고 거친 음식은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음식물을 씹을 때는 되도록 천천히 씹도록 하세요. 당연히 알코올이나 담배는 금하도록 하셔야 하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구강 청결제 중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입안을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입안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의 관리 방법입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거나 입안을 헹구어 내셔야 하는데요.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녹여 입안을 헹구어 내시면 됩니다. 헹구어 낼 때는 양치 후에 30초 이상 한 번에 3-4번 반복해서 시행하고 가글링 후 다시 물로 헹구지 않아야 합니다. 입안에 통증이 심하여 식사를 못할 경우에는 식사 전에 잠시 얼음을 물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실온 정도의 차가운 음식을 먹고 열량과 단백질이 풍부한 부드러운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주스는 피하도록 하세요. 구내염이 생기게 되면 입안이 마르면서 통증이 생기고 식욕을 저하시키기도 하는데요. 입안이 건조한 경우의 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물을 드셔서 입안에 수분을 보충해 주시고요. 식사 중간에 물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설탕 캔디를 빨아먹거나 무설탕 껌을 씹으시는 것 또한 침이 분비되는 것을 도와주어 도움이 되고요. 입술이 건조해질 수도 있으니 입술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입으로 숨 쉬는 것은 입안을 마르게 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이나 담배,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 청결제, 자극적인 음식 등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은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심해지면 2차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24시간 동안 먹거나 마실 수가 없는 경우, 입안에 염증이 생긴 경우, 입안에서 계속 피가 나거나 백태가 끼고 통증이 심할 경우, 틀니를 사용할 때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입안이 마르는 것은 못 느꼈는데 알려주신 방법으로 미리미리 예방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암제가 빨리 자라는 점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안 외에도 위나 장, 항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장이 영향을 받아 속이 쓰리거나 따갑고 설사를 하는 경우, 항문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도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 예. 청아, 뭐하냐? 오늘 장 봐야 할 목록 적고 있었어요. 베이킹 소다도 사야 하고 무설탕 껌이랑 사탕도 좀 사고 또 뭐가 있지? 신봉사님은 꼼꼼하고 든든한 지원자가 옆에 있어서 이번 항암 치료도 무사히 넘기시겠어요. 예, 저도 우리 심청이가 있어서 힘이 납니다. 오늘은 특별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니, 죄다 가른 음식뿐이냐? 애기 이유식 같구나. 부드러우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여도 얼마나 맛있다고요. 이건 닭죽이고요. 이건 시원한 물김치. 이건 계란 샐러드. 어서 드셔보세요. 그래. 우리 청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거라고 하니까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아니 이것도 아유 이것들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맛있구나. 아유 아주 좋다. 음식이 부드러워서 잘 넘어가고 참 우리 청이가 최고다.
이건 아이고 이건 뭔데 또 이렇게 맛이 좋냐? 어머, 아버지! 그건 식사 후에 각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베이킹 소다 탄 물인데. 에이, 아니 그래? 아이고 우리 청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건 다 맛있구나. 아버지도 참.